자, 조금 전 영상에 의해서요, joint movement, 관절의 움직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flexion, extension, 굽힘 또는 펴이에요. 고개를 숙이는 걸 flexion, 고개를 뒤로 젖히는 걸 extension, 팔꿈치를 접는 걸 flexion, 팔꿈치를 펴는 것을 extension, 고관절을 앞으로 올리는 거죠. 접는 것 flexion, 뒤로 빼는 걸 extension이랍니다. 손목도 마찬가지. 손바닥 쪽으로 굽히는 걸 flexion, 손등 쪽으로 굽히는 것, 이거를 extension이라고 합니다. 요거와 다르게요, abduction, adduction이 있습니다. adduction, abduction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걸 abduction, adduction이라고 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단어의 발음이 헷갈리기 때문에 그런데요. abduction은 간단합니다. 우리 사지가 몸에서 멀어지게 회전하는 형태. adduction은 모아주는 형태, 반대로. 그쵸? 힙 조인트도 마찬가지. abduction, adduction입니다. 그쵸? 자, 그럼 동시에 손목도 이렇게 abduction, deduction인데요. 손목은 사실 다르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ulna 쪽으로 움직이는, 그죠? ulna 쪽이라고 하면은 새끼손가락 쪽이겠죠? 그럼 여기 어떻게 생각하면은 사실 adduction이라 할 수 있지만요. ulna deviation이라고 부르고요. abduction 같은 경우엔 radial deviation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러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ulna deviation 또는 radial deviation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조금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ulna 쪽으로 flexion 또는 ulna 쪽으로 이제 움직이는 것, 뭐 아니면 예를 들어서 adduction을 해준다. 이게 ulna deviation, 반대가 radial deviat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고개를 돌리는 것, 이런 것이 이제 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오른쪽으로 돌리면 right rotation, 왼쪽으로 돌리면 left rotation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팔 전체를 돌리는 거요. 전완이 아닙니다. 여기 점이 있죠? 여기를 기준으로 해서 어깨를 회전시키는 겁니다. lateral 쪽으로 회전시키는 거, lateral rotation 또는 external rotation이라고 하고요. medial rotation, 반대는요, 안으로 돌려주는 거는 또는 internal rotation이라고 합니다. 움직임을 공부할 때는 사실 lateral, medial rotation보다는 internal, external rotation을 좀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다면 external 또는 internal rotation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손목만, 이 손, 전완, forearm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좀 특이한데요. supination, prona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 rotation이라고 얘기 안 하는데요.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간단한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supination, pronation이죠. supination, 여러분들이 숲을 먹으려고 하면 이렇게 하면 숲이 안 떨어지죠. supination이에요. 그럼 숲 이렇게 하면, 와, 이거 pronation이죠. 숲이 다 떨어졌어요. 못 먹어. pronation, supination. 간단하죠? 안 잊어버리시겠죠? 네. 그 다음에 circumduction입니다. 한 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회전하는 거예요. circumduction입니다. circumduction의 또 다른 예는 바로 이런 엄지죠. 빙글빙글 돌죠. 네. 이런 것들이 circumduction에 해당합니다. 좌우로 고개를 젖혀주는 것 또는 몸 전체를 플렉션 해주는 거, 이런 거를 lateral flexion이라 합니다. 뭐 right lateral flexion, left lateral flexion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자, 특이한 게 발목인데요. 발목을 이렇게 바깥쪽으로 움직이는 걸, 바깥쪽 lateral flexion 해주는 걸 eversion, 안쪽으로 flexion 해주는 거를 invers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발목을 접질 때 발목이 주로 안쪽으로 꺾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inversion ankle sprain, 인대가 드러났다 해서 sprain 이렇게 표현합니다. 발목은 특이하게 inversion, eversion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특이한 거, 발목에 dorsiflexion, plantar flexion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표현하느냐? 발등 쪽으로 플렉션 하죠. 발등을 영어로 dorsum of foot 이렇게 얘기합니다. 발바닥을 plantar of foot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dorsum으로 가서 dorsiflexion, 발등으로 플렉션한다. 발바닥으로 내려가서 플래나 쪽으로 움직이니까 플래나 플렉션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3번 과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클 조인트에서 플렉션 형태로 두 가지의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의 움직임을 써서 보내주시면 3번 과제가 해결됩니다. 어렵지 않으시죠? 네. 자, 그 다음에 또 몇 가지 움직임이 남아있는데, 어포지션에서 이렇게 엄지와 새끼손가락을 맞닿는 기준 이렇게 움직이는 거 있죠. 요걸 어포지션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턱을 뒤로 빼는 거,
retraction 뒤로 넣는 거, protection 턱을 앞으로 빼는 거, 이런 식으로 protraction, retraction을 얘기합니다. 이 protraction, retraction은 좀 더 잘 구별되는 게 바로 이 어깨예요. 여러분들이 스캐플라를 어깨를 이렇게 말면서 앞으로 쭉 팔을 뻗어보세요. 그것이 protraction에 해당하고요. 그 다음에 가슴을 펴면서 견갑골을 뒤로 확 모으는 거, 이거를 protraction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꼬부장에 앉아있을 때 이제 protraction 형태가 많이 나오고요. 그러면서 이제 거북목 같은 문제가 같이 발생하면서 통증이 발생합니다. 그럴 때 이제 retraction 운동을 해주시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앉은 자세도 가볍게 retraction 자세에서 있다면 디스크도 보호할 수 있고요. 또한 어떤 자세에서 오는 문제점 이런 것들도 도움 줄 수 있고요. 또 다른 것들, 턱을 올리는 거, elevation, 턱을 내리는 거, depression, 이 점 부분을 이 턱 관절이라 해서 temporomandibular joint라고 합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TMJ라고 얘기 많이 하고요. 그래서 depression, elevation, 이걸 또 잘 표현할 수 있는 게 스캐플라입니다. 어깨를 위로 쭉 올리는 거를 elevatio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밑으로 스캐플라를 내리는 움직임을 depress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제가 지금 이 과제에서는 생략하겠지만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이 부분에 아주 간단한 동영상이 있거든요. 예, 요거 보시면은 움직임이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절에 대해서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절에서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vertebral articulation에서 이제 척추 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척추 관절 중요한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vertebral body와 body 사이에 여기 관절이에요. 그죠? 뼈와 뼈가 만나죠? 뭐가 있습니까? intervertebral disc가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가 이제 겉에 이제 end plate가 이렇게 딱 둘러싸여져 있고요. annulus fibrosus 보이시죠? 이게 이제 바깥쪽 디스크 벽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nucleus pulposus 이 디스크의 핵입니다. 이러한 구조로 디스크가 돼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뭐 허리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이제 디스크라는 얘기를 가끔 들을 수 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압력에 의해서 디스크가 눌리고요. 이게 닳거나 어떤 충격에 의해서 문제가 생기면 디스크가 눌리고 핵이 밀린다거나 핵이 밖으로 터지거나 이 annulus fibrosis가 밖으로 흘러나오는 또는 핵이 흘러나오는 그런 형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디스크가 기능인 척추 사이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이 뚝 떨어지겠죠. 또한 뭐예요? 척추 사이를 붙여줘서 강력하게 유지할 수 있는 이런 기능이 또 떨어집니다. 네, 그러한 문제가 생기는 걸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디스크라고 하는 건데요. 네, 여러분들이 자세를 바로 잡고 그리고 이 척추 주변의 근육들을 강화시켜주고 한다면 디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디스크의 구조, 네,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인대예요. 이 joint articulation에는 정말 많은 ligament, 인대들이 있습니다. 이 인대에도 이름을 알고 어떤 기능에 대해서 이해하시는 게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얘는 anterior view고요. 네, 이건 lateral view예요. 그럼 anterior에서 제일 앞에 있는 이 인대 길게 있네요. 뭐예요? anterior longitudinal ligament. 제일 앞에 있는 긴 인대네. 이름 외우기 너무 쉽다. 그쵸? 그럼 이 뒤에 있는 인대는 뭘까요? posterior longitudinal ligament입니다. 뒤에 있고 긴 인대. 이름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또 요게 interspinous,죠? 그러면 스피너스죠? 스피너스 사이를 interspinous라고 할 수 있죠? 네, 그래서 interspinous ligament입니다. 그리고 이 스피너스 위에 superior에 있다고 해서 supraspinous ligament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붙어 있고요. 하나 더 추가하자면요. 여기 transverse process 보이시죠? 요 transverse process 사이를 연결해 주고 있는 ligament가 뭐겠어요? intertransverse ligament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관절에서 요 동영상으로 가셔가지고요 7분부터 보시면 돼요. 처음부터 보지 마시고요 7분부터 보시면 이 척추 관절에 대한 설명이 자세하게 나옵니다. 꼭 봐주시고요. 공부에 도움되시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공부해 주시고 과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를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것 중 하나는 이 파셋 조인트인데요. 파셋 조인트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셋 조인트가 어떤 것인지.
파셋 조인트 신드롬에 관련된 거예요. 자, 움직임을 한번 보시죠. 이 부분이 파셋 조인트입니다. superior, inferior 파셋이 있는데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렇게 붙어있는 형태고요. 얘가 우리가 척추를 움직일 때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요걸 우리가 파셋 조인트라고요. 여러분들 이제 뭐 척추뼈 이렇게 스트레칭하다 보면 이렇게 뚝 하는 소리 나죠? 그 이제 파셋이 털어졌을 때 이게 맞아 들어가는 그런 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파셋 조인트라는 건데요. 이렇게 파셋끼리 만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런 것들은 이제 뭐 superior articular facet 그러면 밑은 뭐겠어요? 당연히 inferior articular facet이겠죠. 요런 거를 관절이 이루어져 있다는 거. vertebrae와 vertebrae body와 연결되는 이 intervertebral disc 뭐 vertebral articulation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facet joint도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요 영상 보시면서 좀 더 자세하게 이해해 보신다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oulder joint입니다. 보시게 되면요, 인대가 나와 있는데요. 인대 같은 경우는 이제 시험에 관절에 대해서 시험 나올 때는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첫 번째 인대 여기 있습니다. interclavicular, 클라비클 두 개를 사이를 붙여주니까 interclavicular ligament네요. 어렵지 않죠? 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sternoclavicular ligament. 이게 또 중요합니다. sternum과 클라비클을 연결해줘서 sternoclavicular ligament고요. 이 자리를 sternoclavicular joint라고도 얘기합니다. 관절이니까요. 그러면서 이 인대만큼은 인대라고 부르고요. 요거를 sternoclavicular 표현하기도 하고요. 단순히 줄여서 SC joint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아래에 이런 subclavicular muscle도 존재하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인대가 있습니다. costoclavicular ligament. 뭐겠어요? 갈비와 그죠? 코스털, 립과 클래비클을 연결해주는 립과 클래비클을 연결해주는 인대. 그쵸? 이런 식으로 인대가 이름이 연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그렇게 생각해 보시면 이름을 막 외우려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연상을 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동영상이 있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houlder joint입니다. shoulder joint 같은 경우에도 인대가 많이 있는데요. 시험에 나올 인대들이 있습니다. 네. 첫 번째, acromioclavicular ligament. 이 자리를 acromioclavicular joint라고 하고요. 이 인대를 acromioclavicular ligament, 줄여서 AC ligament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다치는 것을 AC sprain 이렇게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내려가서 coracoacromial ligament. 뭐죠? 코라코의 프로세스와 아크로미를 연결해주네. 이름 뭐 굳이 안 해도 이해가 된다. 이 coracoacromial ligament가 있습니다. 다른 조직들, 이 안쪽에서 지나가는 것들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coracoclavicular ligament입니다. 코라코의 프로세스와 클래비클을 연결해주는 인대라고 합니다. 이 부분도 이제 클래비클의 안정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인대로 붙어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여기 있습니다. glenohumeral ligament입니다. 이게 이제 어깨인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glenohumeral joint예요. 이 shoulder joint가 여기 이렇게 세 갈래로 좀 이렇게 나눠져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뭐 굳이 여기 기능 회복학에서만 그렇게 자세하게 다루죠. 인체 회복학에서는 단순히 이 인대를 이것이 조인 캡슐이고요. 이 부분을 갖다가 우리가 glenohumeral ligament라고 부른다. 요거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인대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 있습니다. transverse humeral ligament인데요. 트랜스버스 형태로 옆으로 휴머러스 리가먼트. 여기 보시면 이게 바이셉스 텐던이에요. 이두건이에요. 이두건이 빠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 움직일 수 있도록 고정되게 해주는 인대입니다. 자, 인대가 그렇게 중요하고요. 여기서 또 중요한 거 벌사입니다. 여기 녹색 보이시죠? subdeltoid bursa, 그 다음에 subacromial bursa, 여기는 subcoracoid bursa, 코라코이드 밑에 있어서, 그 다음에 subscapular bursa, subscapula라는 머슬이 있거든요. 회전근개 중에 하나인데요. 이 안쪽에 bursa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깨 부분 같은 게 이렇게 물풍선이에요. bursa라는 거 물이 들어가 있고요. 이 관절이 움직일 때 서로 부딪힐 때 충격을 줄여주기 위한 그런 쿠션 역할을 합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bursa예요. 숄더가 상당히 좀 복잡한데요. 영상을 또 보시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 영상 10분 35초까지만 보시면 되는데요.
어깨 조인트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자면 어느 자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레이브럼의 엑스트라로 있기 때문에 휴머러스 헤드가 좀 더 안정적으로 고정될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시게 되면 글래노드 캐비티가 작아요. 그리고 휴머러스 헤드가 상당히 이 볼이 큽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불안할 수 있어서 여기 엑스트라 카를리지 연골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깨가 움직일 때 좀 더 안정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 이걸 레이브럼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보시게 되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0분 정도, 10분 30초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요. 조인 캡슐이에요. 시노비얼 조인트잖아요. 그렇죠? 네. 여기 조인 캡슐. 이게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거먼트였죠? 기억하시고요. 이 부분 그렇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넘어가고요. 네. 캡슐 같은 경우 이렇게 시노비얼 조인트라고 표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 재밌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시고요. 바이셉스의 롱 헤드 텐던, 숏 헤드 텐던이 이렇게 코라콜 프로세스와 레이브럼 수피리어에 가서 붙는데요. 이 부분 이렇게 인대 있잖아요. 아까 기억하시죠? 트랜스버스 휴머럴 리거먼트. 이렇게 바이셉스 텐던이 그 자리에 잘 빠지지 않도록 고정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과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롱 헤드 바이셉스 텐던을 잡아주고 있는 이 인대의 이름이 무엇일까요? 예, 그게 네 번째 과제입니다.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되고요. 계속 얘기하고 있네요. 과제에 대해서. 자, 인대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글래노휴머럴 리거먼트, superior, middle, inferior. 그래서 상단, 중단, 하단 인대 이렇게 나눕니다. 인체해부학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진 않겠는데요. 이렇게 글래노휴머럴 리거먼트가 3단으로 나눠 있다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에는 안 나겠습니다. 시험엔 단순히 이게 글래노휴머럴 리거먼트입니다. 그 다음에 인대. 기억하시죠? 몇 번 과제였죠? 네. 자, 무슨 뼈와 무슨 뼈를 연결해 주나요? 코라콜 프로세스 아크로미언을 연결하죠? 네, 리거먼트 기억하시죠?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됩니다. 동영상은 자세히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해부학적인 거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이 인체해부학을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사실 외울 게 너무 많은 게 해부학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외우는 걸 좋아하진 않는데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단순히 외우지 마시고요. 그 기능이 어떻게 되는지 촉진도 해보시고 그렇게 연상이 될 수 있게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기억도 더 오래 가고요. 추후에 어떤 인간의 움직임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영상 보시고 학습해 주시고 과제를 제출하시면 되고요. 과제 제출의 형식은 제가 게시판에 올려놓았습니다. 이메일 어디로 보내는지, 그 다음에 과제 이메일의 제목의 형식, 그리고 제가 과제를 4개를 드렸습니다. 그 1, 2, 3, 4번을 써서 제가 기록해 놓은 시간까지, 이번 주말까지만 검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10월 9일 과제를 한 것으로 인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관련해서는요, 제가 다음 수업 때 또 말씀드리고요. 저희 중간고사는 다음 주에 중간고사를 보기가 어려워요. 저희 추석 연휴가 있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중간고사는 10월 23일로 예상됩니다. 요 과제 관련해서 이 영상 보시고요, 공부해 주시고요. 과제한다 뿐만 아니라 퀴즈 보셨듯이 이 부분에서 이제 시험이 나오게 되니까요. 중요한 부분들은 이해해 주시고 학습해 주시면 아주 도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휴 잘 보내시고요. 과제 꼭 부탁드리고요. 제 시간에요. 네, 그리고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